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최근에 요 며칠 너무 폭락장이다. 그리고 조정장이다. 그리고 공매도니 단기 과열이니 참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상승만 할 수만 없고 그리고 또 조정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들, 우리 달봉이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장기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장기 투자가 대부분일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단기 매물 시세 차익, 우리는 기관 투자자와 그리고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개미 투자자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물론 기관 투자자와 그리고 외국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 국면에서 서로가 어느 정도 소외를 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추가 매수 무조건 들어가고, 어느 정도 관망도 하고 어느 정도 볼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장기로 가야 됩니다. 장기로 가다 보면 지금 1월달 곧 있으면 공시가 있겠죠. 물론 그 배당금 상향 조정도 있을 거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따끈따끈한 그런 내용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5년 10년 이상을 내려다 본다면 물론 삼성전자 매수 시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씩 한 주 두 주씩 들어가실 것 같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수량이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좀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곧 있을 그 연준이죠. 미 연준 그 통화 정책. 우리는 미국 증시나 그리고 미국의 정책 방향,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 어느 정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출렁거림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크게 두 가지,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그리고 곧 있을 20일이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국내의 영향, 코스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시점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서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러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한국 증시 지금까지 저금리와 약달러로 엄청나게 풍부한 이 유동성 자금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삼성전자, 보통주나 우선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역대급 급등을 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그 패닉 바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불과 일주일 만에 약 10%나 뛰면서 주가가 과속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금리하고 달러 가치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유동성 파티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주가와 실물 간의 그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분명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그 3200포인트까지 코스피 돌파를 하면서 우리 모두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기 시작했죠. 물론 그 기세도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 증시의 급변은 그간 글로벌 증시로 끌고 왔던 이 물론 유동성 장세가 한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미국이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미국 국채 10년물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10년물 금리가 11일입니다. 11일 현지 시간 연 1.145%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그 코로나 팬데믹 선언이 됐었죠. 그때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는데 미국 그 국채 10년물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1%에 사실상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 뉴욕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 그 여파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코스피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그러한 증시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증시가 기업 이익 개선이나 경기 회복 이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막대한 유동성도 솔직히 한몫한 건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풀었던 그 연방준비제도가 있습니다. 미 연준이죠. 내부에서도 그 자산 매입 축소 몇 차례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한테 유동성 장세가 어쩌면 이른 시점에 종료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달러 약세도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죠. 물론 그 달러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도 있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한국 증시 단기 급등도 이번 하락의 원인으로 분명히 지목은 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시장 상당히 지금 환경이 변화될 조짐을 분명히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물론 차익 실현 이 욕구를 상당히 지금 현재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릴 수도 있겠지만 어딜 가나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가 있다면 중단기로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죠. 자, 기관하고 외국인 우선 매도에 나서기 시작했죠. 최근에. 그 전부터 좀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연일 매도세에 나서는 건 맞습니다. 분명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그 뱉어내는 걸 거의 다 받아내기 시작했죠. 물론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의 막대한 이 유동성 자금으로 거의 삼성전자 특히나 이 코스피를 거의 씹어 먹다시피 지금 올리기 시작했죠. 자, 개인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지금 현재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이익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의 그 증시 참여 물론 이걸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 증권가에서도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일입니다. 기준에서 그 예탁금 무려 72조 3,212억 사상 처음으로 70조를 넘겼습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 자체가 이 정도로 된 건 어떻게 보면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추세에도 그 변동성 확대는 분명히 조정 국면에 임박했다는 말로도 분명히 통합니다. 당연히 그 주가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까지 이어지면 당연히 여러분 조정 국면은 임박했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미국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이러한 상승이 심각한 악재는 분명히 될 시점으로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증권가의 얘기가 더 우세합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장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 요소는 솔직히 많이 도사리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초보, 주린이 모든 분들은 어느 정도 관망을 하는 자세 그리고 늘 메모를 하시고 그리고 물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현업에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시 한 종목이라도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국제 정세나 특히나 미국 정세 그리고 대한민국 코스피와 연관성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그 완화적 입장 발언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코스피에도 상당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 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연준에서 이 완화적 발언 나오길 어느 정도 바라야죠. 나올 걸로 같아요. 그래도 연준의 스탠스 변화, 즉 입장 변화겠죠. 입장 변화가 14일로 예정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연설이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14일 우선 전후로 어느 정도 약간 관망의 자세를 보여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그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관망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메리츠 증권에서도 얘기가 나왔네요. 물론 그 장기적으로는 강세장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회수되지 않는 한 향후 기회는 충분히 있는 만큼 조급함에 쫓기기보다는
매수 시점을 한 박자 뒤로 좀 늦출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이분도 이쪽에서도 메리츠증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너무 서둘러서 남들 다 사니까 다 따라 사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시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약간 뒤로 물러서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미국 바이든 이 정부 정책에 시그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책에도 예의주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는 20일입니다. 물론 14일과 20일 우리가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이 취임 연설이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꺼내는 그 정책 카드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정책의 큰 그림을 솔직히 그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일일이 영어로 된 말을 알아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바로 언론 기사가 바로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정책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정치적 혼란도 상당히 가중되는 그러한 여건이 있죠. 그것 또한 그 미국 정치에도 반응이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분명히 반응은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을 시도할 개연성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와 성질은 다르지만 큰 미국, 하나의 미국에 대한 그러한 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 미국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 행정부가 비록 출범을 하더라도 이 정책적인 이 윤곽 이 자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살피고 어느 정도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이 증시 키워드로 해서 기술 진영의 재편도 분명히 새롭게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 진영이라면 물론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와도 연관이 되겠죠. 물론 그 공급망 재편 시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국익 그리고 안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이 있죠. 물론 대만의 TSMC도 미국 공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분명히 반도체가 놓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놓일 수도 있겠죠. 자, 모두 미국 기술 중심의 그 표준 어느 정도 확립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세계적인 반도체 업계에 영향력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록 저는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급의 날이면 저도 어느 정도 한 몇십 주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급등을 하는 시기 4%, 뭐 10%대 상당히 증시가 단기 과열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세로서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등 시에는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몇천 원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30주, 100주 이상 이렇게 매수를 타이밍을 잡을 때 그것도 상당히 큰 데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14일과 20일 어느 정도의 해외 특히나 미국의 그 정책적인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참고가 돼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입니다. 오늘 한번 예의주시를 하시면서 한번 송투 한번 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